그런데요, 양배추 자체에 이 속쓰림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체질에 맞추어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이러한 만성 질환을 다스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박미경 한의사입니다. 자, 속 편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속쓰림이 있을 경우에 피해야 되는 나쁜 음식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카페인, 기름진 음식, 신맛 나는 과일, 껍질째 먹는 거친 음식, 매운 음식이었습니다. 자,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음식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또 남아있죠? 속쓰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속쓰림에 좋은 음식을 이번에는 알아보아야겠죠?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잘 익힌 음식이어야 하고요. 부드러워야 하고요. 또 맛이 담담한 음식. 이런 음식들이 가장 속쓰림에 부담이 없는 좋은 음식입니다. 자, 속쓰림이 있다는 것은 위산이 과다하거나 위장에 염증, 궤양이 있을 때 혹은 역류나 소화불량 또는 가스 차서 복부 팽만감이 있는 분들이 자주 호소하게 되는 증상인데요. 한의원에 오시는 속쓰림 환자분들을 제가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속쓰림으로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 유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태음인입니다. 태음인들은 평소 장의 운동 속도가 남들보다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잘 찹니다. 음식도 어느 정도는 잘 드시고 가스도 잘 차는 유형이다 보니 복부 둘레도 본래 좀 두꺼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이 약해요. 그래서 목 쪽에 병증도 많은데요. 목소리가 잠기거나 쉰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헛기침, 마른 기침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위산도 많고 역류도 잘 돼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데, 자, 이러한 태음인의 속쓰림에 도움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와 찹쌀 그리고 간장입니다. 맛가루로 죽을 끓여 드시거나 찹쌀죽을 해서 드시면 좋아요. 그런데 간장은 왜 필요할까요? 간장이 없이 만약에 그냥 심심하게 죽만 드시면은 더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꼭 간장을 한 스푼 넣어서 좀 섞어 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맛도 있지만 장의 운동이 더 원활해져서 속쓰림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오시는 속쓰림 환자 유형은 소음인입니다.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소음인 분들은 속이 쓰리면은 일단은 잘 못 드세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좀 구역질 나고 멀미하듯이 울렁울렁거린다고 해서 잘 못 드십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굳이 다이어트 하거나 관리 안 해도요, 무리하게 과식은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분들은 평소에 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가 약해지면서 장도 약해지기 때문에 변이 물러지고요, 설사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변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이런 소음인 유형 분들에게는요, 달걀죽이나 미역국죽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소량을 드시더라도 영양가 있게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미역국죽 같은 경우에는 좀 간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짠맛을 품고 있잖아요. 또 달걀죽에는 소금 간을 좀 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영양가 있게 짭짤하게 드시는 것이 속쓰림에 도움이 됩니다. 자, 3번째로 10명 중에 2명 정도 오시는 분들은 소양인입니다. 자, 소양인들은 원래 좀 비위 기능이 좋기 때문에 속쓰림이 잘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번 생기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좀 시중에 파는 알마땡, 마그땡 이런 거 약국에서 사 먹는 이런 위산 억제제들 있잖아요. 성분들이 알루미늄 성분, 마그네슘 성분의 그런 제산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듣지 않고 소화를 방해해서 오히려 속쓰림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소양인들은 매운 음식에 유독 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한식은 기본적으로 매운맛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찌개 같은 것들 드시면은 계속 속쓰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매운 음식 드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이러한 소양인의 경우에는 오트밀을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오트밀 드실 때 보통 우유를 사용하시는데 우유 사용하지 마시고 물로 끓인 오트밀 죽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귀리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귀리 오트밀 죽이나 또는 녹두죽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안 오시는 분들이지만 한 10명 중에 1명 오실까 말까 하는 분들은 태양인입니다. 자, 태양인은 밀가루 또는 소고기, 이렇게 단백질이 좀 많은 음식들이 유독 명치에서 체하고요. 잘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음식을 먹은 지 오래돼서 좀 구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안 좋을 때는 이 배가 북채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고창증 같은 증세가 잘 생기고요. 또 변이 잘 막히게 되고 보더라도 아주 건조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태양인의 경우에는 메밀죽이나 감자죽을 해서 드시면요, 붓기도 잘 빠지고 가스가 빠지면서 속이 편안해집니다. 시중에는 양배추가 속쓰림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오시면은 꼭 환이나 뭐 약품 같은 걸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양배추 자체에 이 속쓰림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체질에 맞추어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이러한 만성 질환을 다스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배추는 사실은 체질적으로는 양인들한테 더 잘 맞고요. 음인분들이 오래 드실 경우에는 양배추의 서늘한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비위 기능을 약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특히 환자분들 중에 환으로 드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요. 양배추를 그대로 삶아서 밥에 싸서 드시는 분들은 이 거친 섬유질 때문에 더더욱 소화가 안 되고 속쓰림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속쓰림에 좋은 4가지 유형의 음식, 본인의 어떤 유형을 잘 파악하시고 식이요법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내원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